안녕하세요. 이난나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성교육 시간이에요. 제목부터만 봐도, 이거 범상치 않은데 싶죠? 사랑인지 모를 감정과 부적절한 관계, 불륜도 사랑인가요? 다자연애도, 폴리아모리도 사랑인가요? 친구인데 사랑일까요? FWB, 사랑과 친구 어딘가?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좀 복잡한 질문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영상은 길이가 긴 관계로 나는 빠르게 보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화면 멈추셨다가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읽고 나가셔도 됩니다. 물론 집안일 하면서 다른 거 하면서 영상 쭉 틀어놓고 들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일단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이 뭘까라는 걸 이쪽 밑에다가 먼저 적어 놨는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럼 첫 번째, 사랑인지 헷갈리는 이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레면 사랑이고, 보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고, 질투나면 또 사랑이다. 근데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설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생리 주기에 맞춰서 좀 호색한이 되는 호르몬 반응일 수도 있고요. 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 집착하는 건 사실 나의 불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기대고 싶다? 내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인가? 이 질문을요, 조금 바꿔서 네가 아끼는 동생이 지금 내가 말하는 고민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이거를 사랑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동생한테 그거 사랑이 맞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 가능하다면 사랑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지금 내가 겪은 일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똑같이 내가 아끼는 후배 또는 동생, 가족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조언을 해드릴 것 같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겠죠? 네, 그쵸. 그런데 만약에 그건 정말 사랑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어쩌면 정말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륜도 바람도 사랑인가요? 이게 정말 의외로 나이 드신 여성분들, 어머님들한테 종종 듣는 말인데요. 감정은 진짜일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통제되지 못한 날것인 거죠. 그 감정이 낳는 결과, 그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혼을 할지 말지, 새로운 출발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처 위에서 유지되는 관계가 건강한 사랑일지 또는 부르는 게 그렇게 사랑이라고 부르는 게 가능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의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감정이 사랑이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부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이런 관계를 선택하는 것도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과연 건강한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다자연애,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건데요. 핵심은 합의를 했는지, 동의했는지, 자발적인 선택이냐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매해요. 모든 그 관계자들이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동의했어야 되고, 강요가 되지 않아야 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좀 정직한 관계일 수가 있죠. 근데 대신에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또는 잘못된 선택인 걸 알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한 거라면 정말, 정말,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는 쟤한테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쟤도 좋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꿔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하기 싫었던 거예요. 원래는 할 생각도 없고 하기 싫었던 건데 네가 좋아하니까 내가 참고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걸 오히려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왜? 너 좋다고 했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연애가 아니라 회사 일하면서, 또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앞에서도 자기 감정 표현을 잘 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말을 안 하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처먹는데 말을 안 하면은 더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모두가 동등한 위치인지, 질투하고 불안한 이런 심리적인 감정들을 건강하게 잘 다루고 있는지, 잘 다스리는지, 또는 누군가 불리하게 외면받고 조금 소외되고 그래서 참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연애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사랑은요, 연애는요, 숫자가 아니에요. 양보다 질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야 뭐 음식 먹을 때도 뷔페를 가죠. 많이 먹으니까 다양한 거 싸고 저렴하게 많은 거 먹고 싶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요, 그거 다 해봤잖아요. 양 많은 거 많이 먹어봤잖아. 이제 질을 따집니다.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너무 자극적이고 맛있죠. 근데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서 스테이크 써는 것도, 네,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친구와의 관계. 이것도 두 번째, 불륜도 바람도 사랑인가요? 하고 좀 비슷하게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는 종종 익숙함과 안정감을 사랑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좋게 말하면 익숙함이고 안정감이고 사랑이다, 애정이다, 또는 우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그루밍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가 꽤 많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친구라는 게 말이 좋아서 친구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저씨랑 비밀 연애할까? 이런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 관계가 되었든 간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사랑인데 우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정이라고 부르면서 안전하게 숨겨두죠. 내 마음을 들킬 수 없으니까,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냥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리면서 계속 그렇게 기대하면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많이 회피형이신 거죠. 연애를 하실 때. 안정형은 될 수가 없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안정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험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애할 때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심지어 내가 아끼던 친구가 다른 사람과 사귀어도 질투 안 할 자신 있나? 감당 가능한가? 그리고 내가 이 친구하고 사귀게 됐을 때, 연애를 할 때 이 친구의 관계라는 게 형태가 바뀌잖아요. 연인으로. 이걸 이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을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친구였다가 연애를 한 경험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단순히 친해서 성격이 잘 맞아서 연애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FWB라고 하는데요. 사랑과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네, Friends with Benefit인데요. 이거는 이제 해외 드라마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게 감정 없이 가능할까요? 싶은데 솔직히 가능합니다. 감정 없이 친구 사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친구라는 건요, 사이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사이가 좋지 않고 안 맞는 사람이었으면 친구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친구잖아요? 네.
이미 성격은 잘 맞고 성향도 잘 맞아. 그 상황에서 섹스 하나 더 하는 게 무리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대신에 한쪽이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렌즈 위즈 베네핏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친구면 친구, 아니면 연애면 연애 둘 중 하나, 아니면 그냥 말이 좋아서 FWB지 그냥 섹파로 정의를 내려버리던가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좋아지는데 상대방은 선을 긋고 있어. 완전 균형이 깨진 거거든요. 사랑은요, 희망 고문을 그리고 기다림 그 위에서 싹 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안 맞는다, 좀 심각하게 안 맞는다 하면은 관계 정리하는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정의를 내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부적절한 관계란, 이게 2번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부적절한 관계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네, 이 부적절함의 기준이 사회적 규범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개인의 가치관이 영향이 크고, 제가 이런 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똑같은가? 그러니까 옳은 건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게 그 사람한테도 옳은 게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런 상식들, 예절, 교육, 이런 것들도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대신에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숨겨야만 하고 누군가를 속여야 하고, 또는 내가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존중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멈추셔야 합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작게 만들지 않아요. 사랑은 사람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자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이 사랑에는 선택과 책임을 포함을 해요. 막 설렌다고 롤러코스터 탄 것만큼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해서 사랑도 아니고요. 내가 이건 강한 운명이야. 끌려. 사주적으로 뭐 타로를 봤는데 신점을 봤는데 몇 월 며칠생이 맞대. 이것도 운명은 아닙니다. 운명일 거였으면 진작에 해피엔딩을 맞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정리를 해야 할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 관계가 과연 솔직할까? 또는 내가 존중받고 있을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나? 그리고 이 나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 관계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까? 또는 나를 더 좀먹게 만들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요, 나를 망가뜨리는 감정이 아니라요,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성상담하고 성교육하고 불륜 상담도 하고, 솔직히 근친상간 상담은 싫어하지만 어쩌다가 들어오면은 듣다가도 거절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만은,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정리하는데 진짜 작은 기준이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요일 날인데요. 벌써 새벽 12시 37분이네요. 아까 화요일날 영상 업로드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이번 영상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들 활기차게 출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들 행복한 사랑하세요. 안녕.